우리나라의 환율이 1,500원이 넘는 고환율이 계속 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우리 경제는 좋다고 지금 수출도 잘 되는데 고환율이 되느냐라는 것을 고환율 미스터리라고 봅니다. 자, 경제학 교과서에는 수출이 잘 되면은 환율이 내려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해외에서 수출하게 되면은 그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수출도 좋고 증권 시장도 지금 이렇게 8조 포인트가 넘을 정도로 호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약세가 됐다. 그런데 그래서 왜 그러냐? 환율을 결정하는 변수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미스터리라는 거죠. 국내 기업들이 역대급 규모로 수출을 지금 물론 뭐 특수한 업종입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특수한 산업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인데도 환율이 지금 1,500원이 넘어서 있고 1,500원 내려가더라도 살짝 밑으로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 이게 1,500원이 넘는 것은 언제냐? 1997년 말에 외환위기나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가 1,500원이 넘었지 정상적일 때는 1,500원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환율이 1,500원 이에 1,500원 이상 맞힌 것은 18일이나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 당시 금융위기 때 2008년에서 2009년 2년간을 통틀어서 14거래일에 불과하는데 약간 금년은 18일이나 됐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신용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것을 크레딧 디폴트 수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레딧 디폴트 수압 그 나라가 위험해지면 이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엄이 현재 0.2265%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그러니까 금융이 환율이 올라간다는 뜻은 그 나라 경제가 안 좋은 건데 금융위기들이 얼마냐 2008년도에 6.99%입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비교하면 3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환율이 높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가 안 좋다고 경제학에서 얘기하는데 여기 국가 리스크 그게 신용보도사입니다. 크레딧 디폴트 수압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자, 환율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창출력하고 반대로 움직이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1분기 동안에 737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냈습니다. 작년에는 1분기에 194억 달러니까 737억 달러는 작년에 거의 4배 수준이다. 이 정도면 옛날 같으면 환율이 많이 떨어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무역 수지에서 흑자가 나면 워낙 강세다. 환율이 내려가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으니까 경제학 교과서하고 틀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게 바로 미스터리라는 거죠. 왜 그럴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상품 수지가 아니고 자본 흐름과 있다. 상품은 물건은 수출 수입인데 자본은 해외 사람이 국내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한국인이 해외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해외 투자해서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한 것을 뺀 금융계정 순자산이 1분기에 654억 달러.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투자한 금액이 저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수지에 흑자난 것이 자본수지에서 해외로 나간 돈하고 거의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거기다 플러스 외국인들이 금년에 한국 주식이 많이 오르니까 한국 주식시장에 나빠서 파는 게 아니고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어느 정도 비중을 이렇게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목표한 비중이 넘어섰기 때문에 그 비중에 차익 실현이 넘는 금액이 얼마냐 100조 원이 넘는다는 거죠. 100조 넘으면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갈 때는 달러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달러를 수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달러 수요가 생기고 여기서도 달러 수요가 생기니까 해외로 나가는 달러가 많아질 거고요. 이란 전쟁도 지금 생각보다는 길어지고 있고 그다음까 유가도 지금 급등해서 요 근래 들어서 100달러 약간 밑으로 내려왔지만 한 100달러 전후에서 하고요. 미국 국채 금리도 10년물이 4.5% 이상, 30년물은 5.0% 이상에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미국 국채를 사기 위해서
또는 미국으로 또 가게 되죠. 엔화가 또 약세되고요. 이런 변수들도 우리 원화 약세에 불리하더라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분하더라고요. 옛날 같은 환율 올라가면 난리 났을 텐데 전반적으로 환율이 1,500원이 너무 더 큰 문제를 이렇게 느끼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 외화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외화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환율이 올라가면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 기준으로 해서 한국의 순대금융자산, 그러니까 외국 우리가 부채하고 자산을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대금융자산이 8,856억 달러,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환율이 올라서 좋고, 그래서 해외에다가 투자하면 환율이 올라가면 환차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것도 국내 주식이 많이 올라가니까 국내 주식 투자한 것도 뭐 그렇게 뭐 나쁜 것이 없고,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크게 이기 의식이 느껴지지 않더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는 쌀 빼놓고는 전부 다 수입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누가 더 힘이 드냐?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 이런 환율이 올라갔을 때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경상수지가 역대급 흑자만,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경상수지가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2020년부터 보게 되면 근래 들어와서요, 2026년도에 들어와서 이렇게 경상수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게 되면 환율이 내려와야 되는데 오히려 원달러 환율은 이렇게 1,517원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마 정도 해외 투자했느냐?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한 주식이나 채권이 보니까 2026년에 674조 원 정도 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자, 서학개미들이 해외 주식하고 채권을 산 것도 지금 보게 되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오른 추세로 사는 금액이죠. 이것은 이제 2026년인데 1월부터 5월까지 기준으로서 이렇게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금액이 2025년만 해도 512억 달러.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가 그 다음에 개인들도 해외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환율 미스터리에 대해서 6가지 이제 궁금증을 쭉 정리를 6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환율은 오르고 내려가 어렵다는 거고요. 금리나 주식시장 성장률, 물가,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이 전부 다 환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은 예측한 것은 조금 어렵다 하는데, 자, 첫 번째, 왜 6가지 환율 미스터리냐? 달러를 쓸어 담는 데에 고환율이냐? 기업들은 지금 트럼프 정부가 자꾸 미국에다가 공장을 세우라고 그러죠. 해외 공장을 짓고, 그 다음에 연금하고 개인은 해외 주식이나 채권을 사서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해외 직접 투자, 해외에다가 직접 기업을 설립하는 거죠. 해외 증권 투자 포함해서 금융계전의 순자산이 금년 1분기에 654억 달러에 달했다. 그래서 기업이 달러가 벌어들이지만은 서울 외환시장으로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해외에다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환율 상승에 영향을 준다. 수출 기업들은 또 외화 보유 비중, 수출 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외화 보유 비중 늘렸는데 뭐 때문이냐?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현지에다가 공장을 짓거나 또는 현지에서 M&A를 시도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두 번째, 주가가 뛰면 환율을 내려야 되는데 대형 반도체가 주가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가지고 반도체가 많이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이 차익을 세대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에서 100조 원을 팔아서 달러를 가지고 자기 나라로 보내는 이런 일이 두 번째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유가가 뛰는데 왜 원화 가치는 하락하냐?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국제 유가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더라 한 거죠.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원유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유가가 뛰게 되면 우리나라의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주식 매매와 상관관계 높아진 환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달러와 지수인데 근년에 들어와서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이 들어오냐, 내국인이 해외로 이렇게 주식 투자하냐 이런 상관관계가 0.5로 0.54, 그 다음에 달러 지수. 그러니까 수출 증가 이런 것은 지금 굉장히 크게 영향을 안 미치고요. 이렇게 빨간색 칠해주는 달러와 지수라든지 외국인이 국내 주식에 산다든지 내국인이 해외 주식 산다든지 이런 부분이 환율하고 상관관계가 높았다. 경상수지나 수출 증가에는 옛날에는 높았지만 지금보다는 더 낮았고요. 미국하고 우리하고의 금리 차이도 상관관계가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샀냐 팔았냐 하고 환율하고 지금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주식을 파니까 환율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파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에다가 또 투자를 하고요. 기업도 투자하고 개인도 투자하고. 자, 왼쪽의 그림은요. 우리나라의 순대금융자산, 해외에서 갖고 있는 자산과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순대금융자산인데 2024년 같은 경우는 1조가 넘었죠. 자, 지금도 8,850이니까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순대금융자산이 늘어나고 있고요. 아까 앞에서 본 원유 의존도, 자, 원유 의존도가 우리나라가 높다고 했는데요. 원유 의존도가.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원유 의존도가 자, 한국은 118%입니다. 원유 의존도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석유 제품 소비량에 비해서 얼마나 수입하냐는 뜻인데요. 자, 일본은 78이고 우리나라는 118이고 83. 이건 무슨 의미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석유를 수입합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나라의 이것 보면 기술이 훌륭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유회사들이 기술이 훌륭하기 때문에 원유를 수입해서 잘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해외에다가 수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센트가 높고요. 중동 의존도 이렇게 퍼센트가 있죠. 그래서 중동 의존도에 의해서 원유 가격이 조금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 자, 미국이 달러를 빨아들인다. 이것은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5%인데 미국 금리는 기준금리는 3.50에서 3.75%입니다. 이 상당 기준을 하게 되면 1.25% 미국이 더 높습니다. 그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한국의 채권을 사는 게 아니고 미국의 채권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금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한국에 있는 원화 자산을 팔고 달러 자산으로 이동하니까 당연히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죠. 환율이 올라간다. 고환율에도 한국의 차분함과 앞에도 얘기했지만 자산 구조가 달라졌다. 미국 주식을 사들인 서학개미가 수백만 명 되는데 환율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환차 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500원 넘어지면 위기다 생각했는데 그 위기라는 인식이 사라졌다. 오히려 환차익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때는 우리나라 국간에 달러가 없었는데 아니라는 거죠. 지금 외환 보유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하고 시중에 달러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환율이 높은 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가 나빠서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단기 쏠림인가 이것이라는 건데 지금 고환율은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서 고환율은 아니고 단기에 쏠림, 단기 수요가 증가해서 그렇게 높아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란 전쟁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폐쇄가 됐는데 그게 만일 자유롭게 개방되면 유가가 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이란이 전쟁이 뭐 종전에 휴전되면 유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아까 이 편차가 더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환율이
1,300원에서 1,400원 사이에서 안정화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그런 것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경제 실력을 한 것은 우리 환율이 1,500원이 지금 한국 경제 실력이다. 뭐 때문이냐? 우리나라는 지금 잠재 성장률이 1%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출은 좋을지 모르지만 잠재적인 미래 잠재 성장률은 1%되고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점점 초고령화 사회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경제 미래가 지금은 좋을지라도 미래는 밝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00원이 넘은 고환율이 과연 이게 미스테리다. 옛날 같으면 난리 났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경제 교과서하고 틀리게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분석 기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